안녕하세요. 서산생활국산도 사탄입니다. 오늘은 독자 여러분들께서 요실금에 대해서 강의해달라고 문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사편은 요실금으로서 꾸며봤습니다. 우리가 요실금 그러면 기침을 한다든지 뛴다든지 뭐 줄넘기를 한다든지 버스가 저긴데 막 달려가서 버스를 잡으려고 시골 어르신들이 그러시는데 오줌이 흘렀다 이렇게 해서 오셔요. 이게 이제 복합성 요실금인데 우리가 흔히 요실금 하면은 복합성 요실금과 절박성 요실금으로 나눠요. 그런 다음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이제 두 가지 다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혼합형 요실금이 있는데 오늘은 그 복합성 요실금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이 복합성 요실금은 방광에서 요도를 통해 가지고 오줌이 내려오는데 방광에 오줌이 있는데 기침을 한다든지 뛴다든지 그래서 이제 복압이 올라가면은 방광으로 압력이 전해져서 그 외요도로 통해서 오줌이 찔끔하고 나가는 거예요. 기침할 때, 웃을 때, 재채기 할 때, 특히 막 박장대소해서 갑자기 웃겼을 때, 그때 나도 모르게 막 실례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때 그게 복합성 요실금이에요. 그때 실례를 한다 그러면 1단계, 기침을 해서 샌다 그러면 2단계, 그 다음에 뛰거나 뭐 사소한 운동을 한다 그럴 때는 4단계, 그 다음에 항상 조금씩 샌다 그러면 이제 4단계로 나누는데 우리가 1단계, 2단계는 운동을 해서 진행을 멈출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다른 질환하고 같이 예방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복합성 요실금은 남성인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직장 암을 수술한다든지 탈장을 수술한다든지 그래가지고 해박적으로 음부신경을 손상을 입는 경우가 있어요. 음부신경이 손상을 입으면 골반에 있는 근육들과 외요도 관략근이 텐션이 이완이 돼요. 약화되는 거죠. 그때 오줌이 흘리는 거고 여성들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이제 분만할 때 외요도 관략근이 손상을 입어요. 외요도 관략근 손상이 있고 요도를 에워싸고 있는 근육들이 손상을 입거든요. 그래서 분만에 의해서 그 손상 입은 게 가장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요실금 그러면 거의 대부분 여성들한테 있는 거죠. 이 복합성 요실금을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은 말씀드렸듯이 애를 낳을 때는 꼭 산부인과에 가서 서비스를 받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과거에는 지금 70대, 80대, 90대 이 어르신들은 대부분 집에서 애를 낳잖아요. 특히 지금 80대 여성들은 집에서 애를 낳은 분들이 많아요. 집에서 애를 뭐 3명, 4명, 5명, 많게는 뭐 6명까지 낳잖아요. 이런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요실금이 있어요. 우리 어머님 세대들이죠. 할머니 세대들이고. 그렇게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지금 70대, 60대, 50대들은 거의 대부분 산부인과에서 그 서비스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요실금이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 70대들이 그 경계선이신데 그분들은 반은 병원에서 서비스를 받으셨고 반은 집에서 시어머니라든지 동네 유명한 산파의 도움으로 애를 받으셨단 말입니다. 이분들이 요실금이 있으세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애 낳는 수술을 유도한다 그래서 산부인과 안 가고 집에서 애를 낳겠다고 막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 굉장히 위험해요. 애를 낳을 때 애가 이제 그 산도를 통해서 나오잖아요. 1단계, 2단계, 3단계를 통해서 나오는데 3단계를 통해서 애가 밖으로 나올 때 그 산부인과에서는 일명 에피지오토미라고 그래가지고 상피 요도 쪽으로 칼 절개를 집어넣어서 5cm에서 7cm를 깊게 열고 그래서 외유도 관략근을 열고 애가 나와요. 이때 에피지오토미를 하는데 산파라든지 집에서 하는 경우는 이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애가 나올 때 그 모든 신경들이 전부 다 외유도 관략근이라든지 요도에 전달이 돼서 거의 손상을 입어요. 특히 우리 한국 남자들은 애기들이 머리가 크잖아요. 저도 머리가 크고 우리 박사부님, 정사부님 머리가 크잖아요. 백인들보다 한국 사람들이 머리가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머리가 커서 그래요. 그 큰 머리가 나올 때 그 산도를 손상을 입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집에서 애를 낳겠다고 주장하지 마시고, 특히 전에 뭐 한때 유행한 게 있었죠. 뭐 이렇게 욕조에다가 물 가득 받아놓고 거기서 애를 받는 거예요.
보니까는 뭐 남편도 들어가고 산파도 들어가고 뭐 음악 틀어놓고 해가지고 물속에서 애를 받더라고요. 뭐 뱃속에 그 자궁내가 물인데 밖에 나오면 물이라서 같이 받으면 나한테 충격을 주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아까 방금 말씀드렸죠. 에피지오톰이라고 칼로 열고 애 나오는 그 절차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는 좋지만 이런 경우에는 산도에 손상을 입어가지고 나중에 이 여성이 복합성 요실금에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는 자 이제 애 낳을 때는 산부인과에서 산부인과 선생님 도움을 받아가지고 애를 낳는 것이 복합성 요실금을 예방하는 데는 가장 좋은 거예요. 아셨죠? 네. 박사원님, 정사원님 아셨죠? 네. 요즘은 거의 대부분 산부인과에서 애를 낳으니까 집에서 애 낳겠다고 주장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자, 복합성 요실금 1단계, 2단계 정도에서는 국선도에 아주 좋은 케겔 운동이 있어요. 이것만 가지고도 아주 충분히 예방할 수가 있어요. 저는 비뇨기과 의사인데 고식적으로 서양의학에서 나오는 앉아서 좌식에서 하는 그 케겔 운동 있잖아요. 이거보다 훨씬 더 힘이 전달이 좋고 하기가 편한 운동이 있어요. 그걸 갖다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게요. 자, 국선도 케겔 운동 준비해 주세요. 자, 발은 이렇게 11자로 벌려주시고 누워주시고, 자, 이 상태에서 무릎을 모아준다는 자세로 자 이렇게 하시고, 자 엉덩이를 들어주세요. 엉덩이를 들어주시고 엉덩이 들고 그 다음에 흉추, 상부 흉추는 붙이는 거예요. 이 상황을 갖다가 아치 형태로 여기를 갖다가 요트를 들어 올려서 아치 형태로 올려주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5가지 세겠습니다. 하나, 둘, 이 상태에서 항문을 모아주시고 다리를 2개를 일자로 모은다고 생각해 주세요. 무릎 안쪽에다 힘을 주는 거예요. 넷, 5. 자, 그렇게 하고 천천히 내려주시는데 이때 쿵 하고 내려주지 마시고 먼저 상부 흉추, 하부 흉추, 요추, 그 다음에 엉덩이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다시 옆손으로 올라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때 엉덩이에 힘을 꽉 주시고 모아주세요. 넷, 5 하고 옆손으로 천천히 내려오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 이때 무릎 안쪽에 있는 근육을 이용해가지고 쫙 모아가지고 힘을 준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발은 발 안쪽에 힘을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발 바깥으로 짚고 안쪽에 힘을 주시고 모아가지고 다시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 이렇게 하면 엉덩이 쪽 힘이 아주 잘 갈 수 있어요. 물론 이렇게 하면은 등 근육하고 자율신경도 풀리고 해가지고 골반 쪽으로 굉장히 좋아요. 부수적으로 좋은 게 굉장히 많아요. 자, 내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5. 이런 식으로 오전에 30개, 퇴근 후에 30개, 총 60개 하면은 복합성 요실금 1단계, 2단계 정도는 거의 좋아지게 할 수 있어요. 3단계, 4단계는 병원에 가서 요실금 수술이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단계, 4단계는 이미 늦었어요. 병원에서 수술적인 치료를 받으시는 게 가장 현명해요. 그리고 1단계, 2단계라든지 그 전구 증상이 있으면은 이 국선도 케겔 운동을 통해서 완치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복합성 요실금에 대해서 국선도 케겔 운동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절박성 요실금에 대해서 5편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박사범님, 정사범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